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 여러분들의 주식창을 책임지는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의 우려에 비해서 시장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미장이 미국장 마감을 할 때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전약 후강으로 마감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유사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월요일장에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만 월요일장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셧다운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AI 거품론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시장에 잔재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계속 이제 버블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생산하는 이 생산할 수 있는 수치는 한계적이고 이제 AI를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AI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AI가 이제 버블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I 관련주가 빠지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이 좀 내놓는 그런 좀 비관론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하락폭을 이제 많이 키운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하락폭을 이제 많이 이제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들 보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장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저번 주에 빠지는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주에 비해서 이제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 나오고 이제 눌리는 이 구간대에서 이제 오늘 좀 주가 변동폭이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저항대를 맞았습니다. 사실 여기를 돌파했을 때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항대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면은 아예 그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에서 저항 라인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힘을 체크를 하는 구간이었고, 내일이나 이제 모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번 주에 못 사셨던 분들은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둘러보면 지금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있고 뭐 카티스도 있고 매드팩토도 있고 지금 뭐 코오롱 모빌리티 이렇게 등등의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상승했던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계속 음봉으로 하락한 다음에 밑꼬리가 출현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가격대가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얼추 이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만 원 정도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이제 캔들로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작은 움직임은 크게 안 치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제 차트를 볼 때 큰 흐름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쌍바닥을 찍고 이제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으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이제 연속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음봉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이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대바닥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봉상으로도 이제 20월선 아래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좀 20월선을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월선, 20주선. 제가 설정한 바로는 이제 노란색이 20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으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20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도 보여지고, 지금 이제 20월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이번 달, 다음 달에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과대 낙폭주로 뭐 과거에 300%, 400%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계속 할 일 없이 빠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물려서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이런 이제 캔들들이 좀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뭐 끝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 차트로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좀 분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물량 체크를 한 거죠. 이만큼 빠졌을 때 나올 물량이 더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제 거래량을 완전히 죽여놨죠. 그래서 거래량을 완전히 죽여놓고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캔들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봉을 본다, 주봉을 본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주로 이제 신규 상장주로 내가 뭐 매수가를 잡는다거나 내가 좀 앞으로의 뭐 움직임, 뭐 매도가를 좀 잡는다거나 하실 때 이제 분봉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60분봉을 좀 기본적으로 보고요. 60분봉을 본 다음에 이제 30분봉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5분봉을 봅니다. 사실 이거 자잘하게 뭐 1분봉, 3분봉, 5분봉은 다 못 보고요. 60분봉, 30분봉, 5분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3분봉을 본 다음에 매수가를 좀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보더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이 주가 변동폭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그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 상장한 지 뭐 1년이 넘었고 뭐 2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를 뭐 신규 상장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장을 하고 나서 3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저는 그냥 신규 상장주로 쳐버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게 뭐 3개월 이내다, 6개월 이내다, 1년 이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할 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기업을 상장을 할 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300% 이상의 상승률이 안 나왔다? 그거는 이제 상장한 날을 제외하고, 이제 상장한 주나 그때를 제외하고, 저는 그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 시세가 안 나온, 상장하고 나서 5, 6년 이내에도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그냥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의 이제 매매법을 이제 옛날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제 상장한 종목들을 이렇게 할 일 없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거 막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공모 물량 막 나와가지고 뭐 이거 막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바닥이 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접근을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고 뭐 2년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거래량 쭉 죽여놓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갈 것 같다라고 10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무서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1월, 12월에 잘 갈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는 기준은 이제 약간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일단은 신규 상장주. 물론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바로 뭐 상승하지 않았다든지 뭐 아예 뭐 로봇으로 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아예 이 테마를 깔고 이제 공모 시장 때부터 핫했던 종목이라면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섹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접근하기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고 제가 테마를 아예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규 상장주라는 사실 테마는 없는데 제 기준에는 이제 5, 6년 이내에 시세가 안 나온 상장 이래에 5, 6년 이내에 300% 이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움직이는 게 뭐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제가 제약바이오도 11월부터 12월까지 좀 강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죠.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M&A 이슈가 나온다든지 이제 뭐 생각보다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또 바이럴 돼가지고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물을 뜯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실적이 우수하진 않습니다. 우수하지 않다. 대부분 이제 뭐 연구하느라 이제 다 돈 있는 돈도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지나고 겨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그런 숫자적인 부분을 안 보는 시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는 건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뭐 보면 사실 이렇게 재무제표 열어보면은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 빨갛고 뭐 매출 빨갛고 뭐 부채 비율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이 제약바이오가 또 적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지금 12월까지 굉장히 또 포럼이 많죠. 학회도 많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뭐 학회들도 많지만 이제 뭐 치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또 가지고 있고 우리의 또 대표적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4일 날에 이제 거래 재개하죠.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대표격인 매출도 잘 나고 이름값도 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가 이제 좀 정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순환매로 움직일 때에도 이제 크게 각광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돼서 막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막 갭상승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이 또 견인을 하는 시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4일을 기준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좀 유사한 걸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가지고 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임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 다 이래요. 보통 이 얍사는 코로나 이슈로 상승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뭐 3년 전, 뭐 4년 전에 한번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고 이제 바닥에서 쉬고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 올라갈 때 매수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다 경험하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제약 바이오를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도 옥석 가리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차트를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재무를 보면은 저도 좀 무서워요. 손 떨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가끔 재무를 보면 이런 종목도 있어요. 아직도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진짜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최근에 뭐 자진상폐하는 뭐 종목도 있고 뭐 무상증자 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홀짝과 같은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자진상폐해서 뭐 올랐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자진상폐하면서 매입해주는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매드팩토도 뭐 재무를 좀 오픈을 해보면 그렇게 뭐 아름다운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앞에 산이 있죠. 앞산이 있어요. 이 종목도 2024년도에 한번 이제 이슈와 함께 상승하고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은 원형 바닥을 형성을 했어요. 사실 이 종목도 보던 종목인데 저도 숫자적인 거를 보면은 이게 저도 약간 팔팔하지 못한 마인드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사실 말씀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상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너 리스크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또 배임 횡령도 좀 종종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쭉 원형 바닥을 형성을 하고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고 다시 원형 바닥 형성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파동으로 저도 보긴 했지만 사실 저도 매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살 거라면은 이제 다른 더 좀 캐파가 큰 이런 종목들을 저도 골랐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매드팩토도 뭐 그렇게 아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차트적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상한가 갔으니까 갔는갑다 하지 연속적으로 음봉이 뭐 7개씩 때리고 빠지는 와중에도 장대 음봉 나오고 하면 이게 쉽게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미 상승 출발했던 가격대를 다 이탈을 해버렸는데 이 자리를 끌고 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쉬울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종목도 사실 어려운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아쉬울 필요가 없어요. 막 연속적으로 막 상한가 쏘다가 그거를 다 거의 반납했어요. 대부분 반납을 했죠. 대부분 반납하는데 막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얼추 뭐 준상한가 치고 또 다 빼고 그다음에 또 음봉 또 한 7개 쏘고 4개 쏘고 이런 거는 개인들이 쉽게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갭상승했다가 싹 마감을 했죠. 다 이제 윗꼬리 출현하고 음봉 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한가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아쉬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아래로 상방부야이 하방부야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개인들이 가져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아쉬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좀 거의 테마주격으로 이제 약간 품절주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주 넘어가고 이 종목도 사실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그룹. 이 종목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 종목도 옛날에 이제 한참 뭐 한알령 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매출 많이 나오고 이럴 때 한번 봤었던 종목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어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380억에 유통 비율이 68%예요. 그리고 이 종목의 가격은 200원대예요. 사실 500원 언더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막 상방 VI 또 하방 VI 나왔겠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음봉 쭉 나오고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근데 사실 이런 자리들은 저는 좀 조심을 하는 게 그 앞전에 차트도 좀 같이 둘러보니까 사실 좀 뭐랄까 좀 조심해야 하는 차트예요.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음산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하는 차트고 이제 차트만 봤을 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위험이 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개파락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좀 굉장히 또 위험한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뭐 올라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 상위권 종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위권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아쉬운 종목이 없어요.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겉보기에는 시장이 엄청 좋아 보이지만 이 속을 오픈을 했을 때 종목들이 뭐 엄청 좋다, 뭐 내가 매수할 걸 이렇게 고민이 되는 종목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뭐 이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개별주 성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윙이푸드. 저는 사실 윙이푸드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제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이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좀 안 볼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이제 홍성그룹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뭐 오르더라도 아쉬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또 상위권 종목을 또 봤을 때 사명 얘도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턴도 좀 보시면은 좀 봤을 때 쭉 이제 우상향을 해요. 우상향을 하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윗꼬리 캔들 나오고 음봉 캔들 나오고 보통 이런 캔들이 고점에서 나오면은 좀 하방 추세로 추세 전환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쭉 이제 하락하다가 갭상승했어요. 그건 좋아요. 갭상승을 한 건 좋은데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다음에 기대감 줬다가 이제 연속적으로 음봉 나왔다가 흔들고 음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봉을 다 잡아먹고 이제 쭉 빠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음봉이 4개 정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120선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서 물량 테스트를 좀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들이 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전에 고점 5,750원대를 저항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저항대는 250원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돌파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돌파 안착을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살짝 갭상승을 하고 상승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파 못하고 싹 밀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양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음봉 캔들이 더 크잖아요. 잡아먹어버린 이 가격대, 돌파를 못한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도 돌파 시도를 했으나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세이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개인들이 이것도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패턴이죠. 보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 좀 자주 출현합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음봉 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한 번 상승하고 음봉 캔들 3개 뜨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양봉, 음봉 3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면 좀 성향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양봉, 음봉 셋, 그다음에 또 양봉, 음봉 셋, 양봉, 음봉 셋, 그다음에 양음, 양음음, 양양, 음양, 음양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을 가지고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음봉으로 빼버리죠. 그리고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쭉 음봉으로 빼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아쉬운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의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N자로 보실 수 있을까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이것도 N자로 접근하기에는 상승분을 이미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얘도 한번 보시면 얘는 사실 뭐 매수를 해볼 만했던 종목이긴 한데 얘도 보면은 좀 까다로운 종목이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좀 까다로웠다고 좀 보여집니다. 얘가 이제 개파락으로 빠졌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주는 자리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보통 개파락을 했는데 그때 악재가 나왔으니까 개파락을 했겠죠? 악재가 나오고 개파락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을 걸치면서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한 번씩 반등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장대 음봉도 나오고 했는데 보통 이런 종목은 갭을 메꾼다고 해서 이렇게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꾼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면 사실 매매를 해볼 만했지만 이제 웬만한 중심장, 이제 강심장까지는 아니고 중심장이 아닌 이상 사실 이제 여기가 매물대였어요. 저번 주까지가 이제 매물대였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았다.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갭을 한번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을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좀 이슈 바람을 타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파락을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직 갭을 제대로 안 메꿨어요. 여기 앞전 여기 갭만 좀 메꿨네요. 그래서 여기 갭만 좀 메꾸고 여기 갭은 안 메꿨어요. 그러면은 메꿀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그 이슈 바람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렵고 매매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종목들이 상위권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실 만한 그런 이제 급등의 포인트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부터는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고 다시 와서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종목은 이제 이수 앱지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좀 차트가 심심하죠. 제가 이평선을 지워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사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하는 자리지 매수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슈가 있다, 뭐 제약바이오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돌파를 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차트를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7,000원대가 강력한 저항대라서 이번에 탄력이 붙으면 뭐 완벽하게 찍진 못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밑에 하방 이 저항 라인부터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를 돌파를 못하면 위가 없는 거예요. 6,000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어떻게 7,000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6,000원을 먼저 돌파를 해야 7,000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늘려놨어도 이 6,000원대도 강력한 이 매물대로 작용하고 돌파하면 강력한 시세 나오는 지지대로 활용이 되는 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제 이탈을 하니까 이 아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을 또 만들고 이제 또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은 한 캔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올 때 좀 봅니다. 박스권을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4개에서 5개 정도를 체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돌파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보면 4, 5개 정도 나오면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나왔으니까 한 1개에서 2개 정도 더 나오면은 그 다음 목표가를 7,00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의 종목들에 비해서 좀 그래도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당장에 종가 기준으로 막 내일 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눌려줄 때 사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좀 의미 있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려면 지금 이제 3개, 봉이 4, 5개는 나와야 하는데 3개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1개에서 2개는 더 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뭐 음봉으로 기회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고 만약에 기회를 안 주면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또 다음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사실 그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좀 안 봐요. 근데 이제 60분봉을 한번 보고 가면은 이 종목은 이제 앞전에 저항대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65,000원대 이 구간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60분봉 이런 거 보는 건 조금 까다로운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지금 매물대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쭉 이어서 와서 보면은 65,000원에서 70,000원 사이가 이제 강력한 좀 매물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 안에서 사야 다음이 있는 거지 여기서 사서 여기를 기다리면은 사실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긴 좀 많이 갔는데 여기는 좀 덜 갔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등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6만원에서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갖고 있다면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MT. BMT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보시면 시세 나오기 전까지 이런 차트인데 사실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 잘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 사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 뭐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여기 앞전에 매물대를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접근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아쉽지 않아요. 사실 오늘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제 기준으로 아쉬운 종목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봉을 봤을 때는 뭐 그나마 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줬구나라고 좀 보여지지만 항상 이 지지 라인은 캔들을 하나만 체크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한 8,000원이 이제 1차적인 이 종목이 지지 라인이고 두 번째 지지 라인이 얼추 한 11,000원 정도 되네요.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이제 의미 있게 지지를 받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만약에 종목을 새로 들어간다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체크가 안 되죠. 그냥 바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아쉬운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좀 아쉬울 수 있죠.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대부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봤을 때에도 사실 저는 저번 주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이제 음봉 매수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밴드에서도 이제 음봉이 매수하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55,000원이 지지 라인인데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뭐 노을이라든지 그런 뭐 코오롱 모빌리티처럼 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노리셨다면 저번 주가 좀 나이스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노리셨다면 조금 아쉽다. 이건 이제 차트를 봤을 때에도 이제 이게 주봉 차트고 이제 일봉 차트를 봤을 때에도 지금 찍었잖아요. 중장기 이평선을 찍었잖아요. 이탈을 했지만 보통 뭐 일주일 이내에 회복하면 사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뭐 한 번도 이탈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나간 건 또 지나간 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아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은 지지 라인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를 쭉 갖고 와서 보면은 저번 주에 이탈했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탈을 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차트도 쭉 보고 이제 뭐 미국 주식들도 좀 봤어요. 이제 미국 주식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대형주 위주로 봅니다.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저는 좀 시장이 미장도 그렇게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봤을 때 이제 월봉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마련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기도 분위기가 안 깨졌더라고요. 이제 이슈만 좀 공포 분위기로 좀 가져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미장도 안 깨졌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 나오는 건 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뭐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이탈을 하고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랑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면은 저는 매수를 안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탈을 했는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빠지면 매수하는 종목들은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뭐 로봇, 뭐 이런 류의 좀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를 잘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지 라인 이탈했고 이제 오늘장에 이제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데 윗꼬리도 다 반납했죠. 4,000원 저항 맞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종목이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이게 시세 나올 때만 좋지 이 타이밍을 못 노리면 다 빠진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G2G 바이오 뭐 얘는 뭐 무상증자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공구먼 얘는 사실 이제 차트를 좀 봤던 종목입니다. 공구먼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얘를 왜 봤냐면 여기 고점대를 돌파 시도할 것 같더라고요. 얘가 고점대가 5,250원이거든요. 저는 일단 10,000원 이하는 그 25 단위로 좀 가격적인 저항 라인을 봅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가격적인 저항 라인도 무시를 못해요. 이제 보통의 분들이 10 단위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좀 25 단위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특히 뭐 7,750원, 그 다음에 뭐 7,25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7,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25, 이제 7,000원 단위면 250원 단위로 받겠죠? 그래서 얘는 250원 단위가 그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5,250원 아래에서 딱 맞고 빠졌더라고요. 거래량 보니까 거래량을 줄였더라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상승 마감한 게 사실 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갔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그 광군제로 갔을 수도 있죠. 맨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하고 이제 대규모 이제 할인 행사죠.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 좀 수혜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오고 빠졌는데 결국에는 6,250원을 못 넘겼어요. 6,250원을 못 넘기고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서 단기 삼각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삼각 수렴을 하길래 이번 주에 봐야지 하는데 바로 올라갔던 종목이라 이 종목은 오늘 설명했던 종목 중에서 좀 유일하게 좀 아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신규 상장주 사실 다 분봉 봐야 돼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 자리까지 보면은 좀 괜찮죠. 이게 너무 늘리면 잘 안 보이시니까. 보면은 얘는 지금 14,000원대가 명확하게 저항 라인으로 보이잖아요. 얘는 사실 이런 자리는 노려볼 수 있죠. 저도 이런 자리를 이제 종종 공략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앞에까지 차트를 늘려보면은 여기도 저항을 맞았죠. 여기도 저항을 맞았고 이 앞전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들은 한 번씩 좀 시세가 세게 나오니까 이런 종목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뭐 사실 신규 상장주 패턴이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디까지 끌고 갈 거에 매도를 잡는 것보다 그냥 만약에 그 저항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규 상장주를 샀어요. 이 종목을 샀어요. 그러면은 14,000원이 저항대거든요. 14,000원을 돌파하면은 이제 그 다음까지는 이제 계속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보고 올라가다가 음봉 나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신규 상장주는 약간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랑 좀 유사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몇만 원까지 본다 뭐 이런 거는 신규 상장주에는 좀 적용이 안 되고요. 오랜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저는 이제 뭐 수소 관련주도 전에 뭐 2차 전지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소 관련주도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붐이 일면은 그 다음에 좀 후발주자로 많이 가는 편이죠. 이번에도 2차 전지 좀 쉬어가면서 수소 이슈가 살짝 부각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근데 얘는 저는 사실 지금 자리는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다음 저항대가 11,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 못하면 다시 밀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죠. 여기 이탈하니까 연속적으로 음봉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래를 동반해도 지금 시세가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그 거래량이 들어와서 상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11,000원 넘길 때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얘가 지금 캔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개월수가 이제 올라갔던 달까지 하면은 6개월 텀이에요. 그럼 6개월 텀이면은 요즘 시장이 좋은데 다른 거 수익 내고 다시 와도 똑같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얘도 보면은 지금 시세가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얘도 최소 2번은 나와야 의미가 있게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쯤에는 한번 시세가 기대가 되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빠르게 빡빡빡 시세가 나오면은 뭐 일찍 갈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근데 뭐 얘는 뭐 신고가 패턴 뭐 얘 뻔하죠. 이런 거 뭐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뭐 뻔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봤을 때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건 뭐 신고가고 형제 엘리트도 뭐 사실 뭐 이슈로 가는 거죠. 삼보산업 이런 것도 좀 사실 잡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볼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위권에는 없었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상위권에 없다는 거는 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좀 열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잡을 수 없는 애들이 상위권에 있었고 잡을 수 있었던 종목들이 안 보인다는 건 이번 주 중에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제 마음 AI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거의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얘도 이제 뭐 종합 AI 뭐 서비스다 뭐 그래서 제공해가지고 뭐 어디 뭐 방산 기업이랑도 뭘 하고 뭐 정부 각처랑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까지 이제 이 종목이 이슈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차트가 재밌어요. 27,500원이 저항대입니다. 쭉 따라가서 보면은 어때요? 이제 일단 보면은 캔들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시세, 이탈하면 계속 음봉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서 주가 변동폭이 있지만 아예 이탈을 해버리니까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해도 돌파를 못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렴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면 뭐 이번 달 좀 지나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매수가, 매도가를 좀 알고 싶으시면은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제가 TV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위기 보고 좀 매수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종목을 보시면서 좀 보는 눈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상승했던 종목들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매일 방송에 나와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밴드에서 제가 이제 TV 방송 안 나갈 때마다 이제 뭐 이슈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칠 만한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좀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있다. 그러면 아예 섹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포인트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주고 뭐 이렇게 종목도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이번 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